그럼 이어서 동문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전향이신 구충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원근 각처에서 오신 시조 시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폐륜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유일무이한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소상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일주제부터 발표하고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7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질의 응답 시간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10분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려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시간 절약의 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나라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군익 박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군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사님들과 시인님들을 모시고 제 이야기를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를 시간 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산동TV에서 나왔던 영상을 한 1분 30초 정도 보고 다음 P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百善孝为先。今天上午，来自韩国的李君毅背着92岁高龄的父亲，来到了圣城曲阜，瞻仰先师孔子，感受这里的儒家风韵。一大早，李金玉先生便将父亲打扮一新，背上父亲从宾馆步行前往三孔景区。42岁的李君毅在韩国是一名家喻户晓的大孝子。今年春天，他为了圆父亲的旅游梦，自己动手制作了一个背椅，背着父亲游览了朝鲜著名的金刚山。他的事迹感动了许许多多的韩国人，也感动了在曲阜经营旅行社的韩国商人全和范。得知他们要来孔子故里旅游，全和范决定出资请他们全家来。从媒体上了解了李君毅的孝行，很为他感动，所以决定资助他们来曲阜，因为曲阜是儒家发源地，非常的讲究孝道。上午9点，李君毅父子来到孔庙。尽管第一次到曲阜，李君毅却顾不上欣赏这里的景色，而是集中精力背着父亲，步伐沉稳。父亲在儿子的背上，神态安详，细细品味着这里的儒家韵味儿。从小就学习孔子文化，在韩国很多人都学习儒家文化，来到这里终生难忘。
包括我的孩子、我的家人，也都难以忘记。来到大成殿，李俊毅已是满头大汗，心疼儿子的父亲便要求李俊毅搀扶着他参观大成殿。关于这个大成殿的。背着父亲四处旅游，在别人的眼里感觉他很不容易，但是他却认为没什么。这是一个儿子应该做的。我丈夫这样做，我很高兴，我为我的丈夫感到自豪。李俊毅说，他还要背着父亲游泰山。那么在这里呢，我们也祝愿他们旅途愉快，一路平安。 네, 요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어지는 방송이 있는데,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뺐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사항은 효 실천 사례와 시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원고를 작성했지만 원고 양이 너무 많아서 PPT를 통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악산을 가져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소나무들이 저 밑에 끄트머리가 보이는데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 나무를 보고 공자님 나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툭 만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저 끝에 솔방울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치울 수 없나요? 이 설악산의 아주 포토존인데 여기도 온갖 풍파에 이렇게 찌들어 있지만 그 자태로 아주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솔방울 안 놓치려고 꼭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넘겨주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못 있겠어요. 네, 춥다고요? 에어컨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솔방울이 이렇게 자라서 싹이 트면 뿌리를 깊이 내려줘야 되는데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초인성교육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시조에서 찾자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 그 내용에 책에 나눠드린 거에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 없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 대전에 와서 뿌리공원에서 제 뿌리를 한번 쭉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50에 낳으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10살도 안 된 저한테 아버지를 한번 업어드려라. 아버지가 나중에 늙으시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다가 한 40년 지나서 다시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살 때 그 얘기를 듣고 한 30여 년 후에 그걸 30년 동안 계속 기억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 말씀이 제 내면의 어딘가에 자라고 자라서 나도 모르게 이걸 해볼까 하다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진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2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따로따로 존재하던 지게하고 의자를 합치는데 2006년 6월 5일이 제자 지게의자를 만든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이제 그 여정이 펼쳐지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2006년 6월 7일 날 금강산을 가가지고 구룡복구하고 그 만물상 관광을 했고요. 그 추석에 덕유산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초청을 하셔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제 고향이 여기 옆에 서산인데 서산에 팔궁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가고 지게의자 여정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금강산을 갔다 오고 한 3개월 뒤에 그 조선일보에 누군가가 말도 없이 그 투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매스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금강산 지게 효자라는 용어를 기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라디오도 방송을 하고 중국을 갔다 오니까 나중엔 뭐 국복구 효심이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여정을 요약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91세 어머니를 잃으셨는데, 보내고 나서 91세까지도 흰머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만에 백발이 되시는 걸 보고 1년 지난 생일날에 금강산을 가게 되었고, 좀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게의자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이제 이런 산들을 다녔다 그 얘기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 바로 앞에 좀 전에 튀어나온 것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자연을 벗삼으니까 백발이 다시 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경을 하셨고, 내려올 때 비가 내리면서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 버스 있는 데까지 안 쉬고 내려왔는데, 온천장을 갔더니 이제 양 어깨가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던 어른들이 이제 툭툭 쳐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실제로 지게의자를 처음 지고 올라가기 전에 집에서 제 아들이 아버지보다 한 2km 더 나가기 때문에 한번 태워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10걸음 정도 걸었는데 뭐 그렇게 무겁게 안 느꼈는데, 막상 금강산을 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무게가 점점 더 무너지는데, 나중에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상당한 그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가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간 분단이 벌써 70여 년 돼가지고 서로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횟집에서 아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랬다가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접대원 동무라고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또 갑자기 또 생글생글하면서 할아버지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둘째 날 이제 만물상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날 목욕탕에서 제 어깨를 보셨는지 만물상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봐도 경치가 좋다, 굳이 만물상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갔다 와라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 장이고요. 그렇게 1시간을 허비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올라갔다 왔고, 그래서 형님하고 누님은 올려보내고 나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옆에 앉아가지고 5분 간격으로 좀 졸랐죠. 좀 가시자고. 그런데 거의 1시간 넘게 막무가내였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름이 옷 속을 파고드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춥다 그러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추우니까 좀 올라가시죠 했더니 그때 마침 한번 눌러주세요. 뒤에 어떤 그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이미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빨리 여기 15분만 가면 되니까 아들이 그렇게 가자는데 여기서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한번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거들어 주시는 바람에 만물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만물상을 보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멍하니 서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만물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사진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위에 형님이 카메라 들고 있고 휴대폰은 압수당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다음 장입니다. 요 옆에 있는 어떤 성악가 한 분이 우리 옆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만물상을 바라보면서 육성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좋은지 그 금강산이 아주 쩌렁쩌렁 울리면서 마이크도 없이 육성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못 지나가고 전부 그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대개 저희가 절벽이기 때문에 요거 밑에서 다 듣고 있는데 뭐 앵콜도 하고 근데 우리 형님이 또 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혼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는 형이 올라오니까 반갑고 형은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놀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카메라가 반가웠던 거죠.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악가는 자기가 여기서 그리운 금강산을 한번 꼭 불러보고 싶었고 저는 여기서 아버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거기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형님이 노랫소리에 취해가지고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사진을 찍게 됐던 그 사진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카메라가 저희한테 온 거고요. 다음 장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이제 그 성악가가 노래 안 불렀으면 못 찍을 수 없었던 사진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북한 사람들이 동무 또 오시라요 그랬는데 이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고 넘어와서 이제 휴게소에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밥을 사셨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느 날 이제 그 선배가 눌러주세요. 그냥 슬그머니 조선일보에 보낸 거죠.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없었으면 제가 조용히 살았을 텐데 이걸 보고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다음 장입니다. 뭐 갑자기 온몸에 피멍이 생기고 뭐 금강산 지게호자 용호 생기고 이 기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되고 9시 뉴스까지 이어지고 그런 결과가 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인터넷으로 퍼지니까 우리 그 시조 시인이신 권혁범 선생님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중국 간다고 기사가 벌써 떠가지고 중국에서 요건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방송 내용이고요.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그래서 갔다 오니까 뭐 우리나라 화재집 중에서 또 그걸 또 방송을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해 2007년도에 중국의 왕리라는 사람이 가모노라는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중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20일에 37,000km를 갔다고 돼 있는데 아마 축지법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역시 중국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어쩌다가 지교의사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눌러주세요. 그 아버님이 연세가 높으셔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98세로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시골 가가지고 혼자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뭐 감자도 심고 호박도 심고 투입된 비용이 더 많지만 하여튼 3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좀 치유되는 듯한,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3년상을 치렀다는 게 아니고 3년이 지나니까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처음에 그 중앙일보 기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그 시골 주말 농사 짓는다 그랬더니 저런 기사를 써가지고 그 뒤로 기자들하고는 가급적 대화를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너무 과장이 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땀이 범벅이 돼서 잠깐 쉬다가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머니하고의 약속, 그 비가 오는 날 들깨모 심다가 저한테 했던 나중에 네가 아버지 업어드려라 하는 그 말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한참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효문화가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공자께서 소련과 대련을 칭송했다고 하는데 저분이 어디 나오나고 봤더니 저기 우리 단군세기의 그 부루단군이라는 사람이 소련과 대련을 불러서 다스림이 돼 물었다. 아마 저 시기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었는지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부루단지라는 단지가 항아리가 항상 부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그 기록을 따져보니까 한 1600년 차이가 있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여기 효문화진흥원에도 걸려 있지만 그 개오려규라는 분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히 효문화를. 그래서 한국의 효문화를 체계화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지기의자하고 시조를 전시하게 되고 나서 어떻게 시조 100일장을 개최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거고요. 18년도하고 19년도 2년에 걸쳐서 했고 그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1589명 중에서 574명이 시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그 시상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100일장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가 어머니든 가족사랑이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라사랑이든 내가 시조를 뭐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면 그 시조는 본인이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걸 해보면 그게 효인성의 씨앗이 되는 거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커 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효라는 거를 강압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시제를 선정을 해서 응모자들한테 인성 관련된 메리트 이런 것도 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명시조가 있고 우수한 작품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걸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가 안 나오는데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다음 분들도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효 문화에 문학이 들어가고 문학의 종류에는 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민관 협력을 해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K효, K시조, K포임 이런 것들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는 성경의 7가지 효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최성규 총장님께서. 그래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조화로운 세상. 그래서 하모니 오브 영의 노을 이렇게 그걸 앞에 것만 따서 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인류 봉사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료 끝부분에 어떤 하나의 제시를 한 거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시조 101장을 정례화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눌러주십시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려면 시조하고 효문화를 동시에 진흥해서 정신문화의 꽃을 다시 피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 발표가 사례와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제 습작 시조를 아주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그 시인님께서 낭송을 해주셨어요. 그를 이제 잠깐 그걸 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시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봉경미 신앙송 카페 봉경미입니다. 아버지, 산비탈 일구시고 자갈밭 가꾸시어 노송의 껍질 같은 거친 손등 대신님, 활처럼 굽으신 허리 어이할까 어이해. 칠남매 품에 안고 모진 세월 건너시고 90 춘추 메고 지고 지팡이 벗사무니 살같이 지난 세월을 자손 보며 웃으시네. 한갑자 긴긴 세월 해로를 하시고도 먼저간님 그리움에 시름 속 하루하루 곁에서 뇌시는 마음 애절하고 송구할 뿐. 그리운 금강산 예로부터 동방에는 산수가 수려하네. 금수강산 곳곳마다 빼어난 명승인데 백두와 한라 사이에 금강산이 으뜸이라. 불꽃처럼 솟아있는 12,000 봉우리여 언뜻 그리움에 넌지시 비친 마음. 험난한 산길 높으니 안타까운 마음뿐. 돌계단 등산로는 휠체어도 무용지물. 멀리서 바라본들 무슨 소용 있으리요. 맑은 산 고운 품속에 뇌시고픈 이 마음. 지게의자의 태동. 업고서 오르려도 편치는 못하실 터. 부축해 모시려니 그 또한 어려운 일. 지게에 의자를 달아 뚜벅뚜벅 오르리. 지게의자 만들고자 한달여 노심초사. 푹신한 방석 달고 아들 태워 시험 운전.
그 모습 바라보시는 아버님은 갸우뚱 동포여 우리 결애여 휴전선 넘어서니 군복 입은 감시여원 이거이 뭐입니까? 날카로이 물어보네. 아버지 메시고 오를 지게의자 위에다 네모진 굳은 얼굴 슬며시 풀어지며 담은 입 미소 질 듯 통과를 하시라요. 동포여 우리 결애여 흐르는 피 하나로 셋. 네, 요게 너무 길어서 끊었고요. 한 3, 4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일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군익 박사의 실증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께서 너 크면은 나중에 아버지 업어드려라 라고 하는 유년 시절의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게의자를 만들어서 피멍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92세의 그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님을 설득시켜서 만물상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저는 간신히 제 몸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조선 이시왕조에 이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반영을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근익 효자에게 우렁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익 박사의 주제 발표회에서 최현병 한국시조협회 상임 부의사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조 시인 최현병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우리 이근익 효 박사님의 그 발표를 듣고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사님은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이죠. 그 지게 의자 부분이.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이 연쇄적인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나비 효과, 그것을 이렇게 이뤄내신 것 같습니다. 92살이나 이 고령이신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42살이셨죠. 이 박사님께서. 그 42살인 젊은 아드님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님을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릴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작은 생각이 빌미가 돼서 2006년 6월에 드디어 아드님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 관광길에 오르게 되죠.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은 큰 이 효행이 금강산 관광에 바람을 일으켜서 금강산 지계 의자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돼서 또 중국의 초청을 받게 됐죠. 그래서 중국 공자의 유적지인 유적지하고 태산을 아버님을 모시고 관광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효행은 중국 전역에 그 방송이 되고 또 다녀오셔서 우리나라에서도 덕유산과 팔봉산 산행까지 더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심의 사건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우리가 효행이라고 할 수가 없이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를. 우리나라는 2007년에 2월에 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그해 2007년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법률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대단히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2017년에는 한국 효학회와 송산효 대학원 대학교의 노력으로 이제 이 문화진흥원도 됐지만은 이 진흥원에 금강산 지계의자 그 특별 전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효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늘 생각하기 효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냥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학문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송산 그 효대학원 대학교에는 효학 박사 과정까지 생겨나고요. 또 우리 이군이 박사님께서는 그 연구 논문을 쓰셔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이군희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효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저희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그 지계 의자를 이용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관광을 시켜드리면서 또 시조까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지으셔서 널리 알리시기도 했지만은 또 이 시조를 통해서 효행에 관한 효시조를 가지고 100일장까지 여셔가지고 아주 큰 그 시조계에도 발전의 하나로 이바지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이 박사님의 시조를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산비탈 일구시고 자갈밭 가꾸시오
노송의 껍질 같은 거친 손등 대신님, 활처럼 굽으신 허리 어이할까 어이해. 칠남매 품에 안고 모진 세월 건너시고 90춘추 메고 지고 지팡이 벗삼으니 살 길이 지난 세월을 자선 보며 웃으시네. 그 만물상을 오르시면서 지은 시조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 등에 메고 마음속 어머니와 금강산 굽이돌아 만물상 앞에 서서 감도는 눈물 감추려 먼 하늘 바라보네. 또 마지막에 그 아버님이 머리가 흰 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가 이렇게 나셨습니다. 아내와 이별 후에 백발이 되시더니 명산대천 정기바다 검은 머리 새로 돋네. 한 잔 술 보쌈은 황혼 만수무강 하소서. 이러한 우리 이 박사님의 시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하나 개인적인 그 희망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이가 41살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박사님도 50살에 아기 낳으셨대지 아버님이. 그 생각이 그럼 저도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만원이 참 많잖아요. 지금 40대 그 노총각 노처녀 50대까지 있는데 그렇게 걱정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그 효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나라가 동방 A지국에서 더 발전해서 동방 효도지국, 동방 시조지국 이런 칭호를 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생각.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2006년 6월에 이 시대의 효자 이근익 박사님께서는 효심 하나로 아루미늄 지대의자를 만들어 92세 노령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는 이 박사님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현대판 효자입니다. 이 박사님의 효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금강산 관광은 매우 인기 있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북한 당국의 관광 수입은 7천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시고 나서 2년 반이 지난 2008년 11월에 금강산 숙소 아래 해변가를 산책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 박광자 씨가 두 발의 충격을 받고 사망을 하였죠.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병사 2명이 동시에 조준 사격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북한 당국의 상부 지시가 없이는 사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도 왜 박광자 씨를 조준 사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금강산 관광의 길을 막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북한의 효사상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먼저 이군익 박사님, 그 최한병 토론하신 분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저 박왕자 씨 그 피살 사건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30페이지에 있는데 그거의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역할은 금강산 관광이 북측에서 볼 때는 상당한 수입원인데 왜 중단을 시켰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북한의 효사상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북한은 김일성이 그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효와 관련된 요소들을 전부 배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뭔가 유은 통치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효 사상을 자기네 체제에 끼워 넣으면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사회적 대가정론이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수령이 아버지고 당이 아버지고 부모는 몸의 생명을 주었지만 당은 정치적 생명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정치적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으로 효를 어찌 보면 왜곡을 시켰고, 제가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우리는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횟집에 있는 여종업원이 저희 아버지한테 술을 드리면서도 저희도 장군님이 100세가 되신 노인들한테는 술을 한 병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술 먹을 때 대통령 칭송하면서 술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 사상이 많이 왜곡돼 있고, 처음에 제가 북한의 그 휴전선을 넘어가서 만난 사람이 제 지게의자를 검색하는 감시원인데 이게 뭐냐고 아까 시조 낭송할 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를 내가 지구회로 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북한의 그 특유의 그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던 감시원이 이렇게 아버지 연배를 물어보고 92살이다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라하게 달아오면서 그냥 이쪽으로 통과하시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한 기억도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마음속에는 없어진 건 아니고 똑같이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고 30페이지 박왕자 씨 그거는 2008년 11월이 아니고 7월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타를 쳤네요. 그리고 제가 틀려놓으면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거는 이제 뭐 2명이 썼느냐 이런 부분은 안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굳이 적절치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전문이신 좌장님께서 말씀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질의의 핵심은 왜 금강산 수입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는데 왜 박왕자 씨를 죽였느냐? 답 간단합니다. 펜스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북한과 남한과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 그 시각에 민간인 박왕자가 치마를 입고 2m의 펜스를 넘었느냐, 또 넘을 수 있느냐? 지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14년이 지났지만은 미제 사건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고
안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 놓게 나섰습니다. 두 번째, 왜 금강산 관광길을 막았는지 당연합니다. 박왕자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11일 날 일어났는데 12일 날 당일날 11일에 680명이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그 인원하고 개성공단하고 해서 1600명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두 수레바퀴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인데 결국 햇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를 칠 테면 좀 많이 좀 주시오. 이거 오늘 박헌우 이사장님께서 저를 좌장시킨 것은 머리는 나쁜데 나쁜 머리 쓰다 보면 머리가 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혀서 오늘 좌장 의 자리에 있는데 아주 힘이 없습니다. 예.